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혹시 휴일날 나오시냐고 힘드실 텐데요. 오후 강의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아마 대도시 중과랑 사치성 재산 중과, 그 다음에 감면 중에 지식산업센터 감면하고 토지수용 대체 취득 감면, 네 가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중과세는 지방세에서 이제 중과세는 총 이제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두 개만 있었는데, 그죠? 대도시 중과랑 사치성 재산 중과 두 가지만 있었는데 2020년도에 다주택 중과가 들어오면서 그 세 가지 중과가 됐는데, 사실은 이 중과세 개념 자체가 세율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높게 중과세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원래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대도시 중과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제 5배 중과란 말을 썼었고요. 이 사치성 재산은 7.5배 중과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중과세 세율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이제 99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3배로 바뀌었고요. 그죠? 이건 이제 5배 중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결국은 지방세에서 지금 취득세에서는 중과세 개념이 3배하고 5배. 이 두 가지 개념에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다주택 중과도 8%, 12%가 들어온 게 이게 3배 중과 개념이고 이게 다 5배 중과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취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8%가 된 게 3배 중과라는 개념이 취득세가 2%였으니까 과거에 2%에 3배 중과하면 6%잖아요. 거기에 등록세분 2%를 더해서 8%가 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런 3배 중과, 5배 중과가 이제 합리적인 중과세 개념이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율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돼서 특히 대도시 중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표준세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11조에 나와 있는 그 세율이에요. 그 세율에다가 이게 이제 4%를 더한다는 건 뭐냐면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죠? 중과기준세율은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중과세를 어떤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 중과기준세율 2%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2%고 그 2%에 100분의 200 해갖고 이제 4%를 더하고 이건 뭐 3배를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적었는데,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그죠? 네, 세율을 이제 약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가 사실 세율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간단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취득의 유형 보면은 원시취득 있지 않습니까? 원시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취득세면 유상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취득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취득세 이제 표준세율의 기본은 이제 원시취득이 이제 2.8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유상취득은 이제 기본이 4%입니다. 4%. 여기서 농지인 경우에 이제 3% 세율이 되는 게 있고요. 무상취득은, 그죠? 3.5%, 증여가 3.5%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뭐 2.8%가 따로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주취득이라는 게 또 있죠. 간주취득.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기본적인 표준세율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구취득세에서 구등록세, 이제 분법전 2011년 이전에 그 세율을 그대로 갖다가 맞춰서 넣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서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죠? 구취득세에서 취득세는 다 2예요. 그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다, 구분적으로 다 2%였던 거고요. 이 세율이 다 달라진 이유가 이 이제 구등록세 세율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1.5, 뭐 0.8, 네, 여기 간주취득 0. 이런 식의 개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도시 중과 세율을 이제 뭐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중과 만약에 그 13조 1항, 그죠? 13조 1항에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구취득세 중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3조 2항 같은 경우는 구등록세 중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본점 사업령 신중축일 때 13조 1항 중과세가 일어나는데, 그죠? 원래대로 따지면 13조 1항 중과세는 요거 취득세분의 2%의 3배 중과예요. 그래서 6%죠. 6% 더하기 요거 해서 0.8. 이제 6.8이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여기에 6에다 2 더하면 8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죠? 법에서 설명할 때 아까 보면은 표준세율에다가, 그죠? 이거에다가 아까 그 중과기준세율이죠? 중과기준세율 2%에 2배 해갖고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8%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여기, 이게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2.8 더하기 4%에서 6.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율 자체는 그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등록세 같은 경우도 지금 0.8% 요거에 중과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세배 중과. 그럼 이게 세배 중과하면 38, 24, 2.4% 중과가 됐다가, 그죠? 여기에 요거 2% 취득세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4.4가 되는 거죠. 이 원시 취득인 경우에 구등록세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것도 이제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세액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죠?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표준세율에다가 아마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4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세율 보면. 그래서 표준세율이 여기 2.8에 세배를 하게 되면은, 그죠? 8.4죠? 8.4에서 빼기 4에서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4.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 개념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 중과세 세율을 풀기에는 예,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구취득세 중과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13조 1항, 네, 구등록세는 13조 2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개념적으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워낙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대도시 중과는, 일단, 뭐 13조 1항의 그 취득세 중과 부분은 결국은 그 신중축 부동산만 중과해요. 신중축. 그것도 본점 사업용 신중축.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라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이 본점 중과 제도가 들어왔어요. 신중축 부동산. 그죠? 여기 다 깨졌지만 어쨌든 그 결국은 승계 취득하는 거는 중과가, 본점 사업용 중과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를 새롭게 산달해서 본점 사업용 13조 1항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만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신증설 사업용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도 좀 특이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를 대도시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공장은 들어올 때 부동산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공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기계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장. 그리고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 공장 신증설에 대한 이 사업용 재산은, 그죠? 부동산도 당연히 중과지만, 이거에 관련된 차량이나 기계 장비. 네, 이게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과가 된다는 게 또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개인도 중과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인 대도시 중과를 보다 보면은 법인만 중과되는지 알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장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공장을 하게 되면은, 그죠? 500제곱미터, 일정 규모예요. 규모가 크긴 해요. 50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하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도 예, 중과세가 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등록세죠. 중과세. 이 구등록세는 사실은 등기 등록 때문에 나온 건데, 등기죠, 원래는. 등기행위인데, 이제 취득세까지 통합되면서 취득세에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이게 사례가 제일 많아요, 사실 이 본점 사업용 신중축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차피 본점을 신중축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대도시 내에서. 근데 이제 대도시 내에서 설립, 전입, 뭐 설치, 뭐 이렇게 지점 설치,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전후에 5년 동안 이제 중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그 제외되는 중과세를 제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중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등록면허세로 간 건데요. 이거는 뭐 이제 설립, 전입, 증자, 지점 설치, 법인 등기하는 경우, 그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중과세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이따가 한번 이제 그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 어떤 분이 특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 아닌 지역이 막 있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냥 본점만 바꾸는데 그 세금도 엄청, 설립 등기 엄청 많이 낸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 때 진건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제급이 됐지만, 여기서 그 뭐 금곡동에서 이제 가까워야 되게 이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적이 있었어요. 본점이 여기다가 이전을 하는 거죠. 금곡동으로 본점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갖고 본점 이전하니까, 뭐 본점 이전하면은 우리가 원래 등록면허세가 지금 아시겠지만 11만 5천 원인가 그래요.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을 등록면허세로 내게 돼 있는데 본점 이전하면은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길래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이게 대도시잖아요. 대도시거든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과세 해야 된다. 그럼 세배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분 이제 요거에서 세배 중과 이제 실무자들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세배 중과에서 뭐 30 얼마를 이렇게 세금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들어올 때는 전입한 거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들어올 때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0분의 4를 이제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1000분의 4. 그래서 여기가 뭐 자본금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죠? 10억이었으면 1000분의 4하면 한 400만 원 되거든요. 그죠? 400만 원에 3배 중과를 하면은 1200만 원 되시고, 이거 이제 교육세 2400만 원 하면은 1440만 원이죠. 이거 이제 뒤집어주신 거죠. 자기 한 11만 5천 원, 뭐 기껏해야 30원만 내고 본점 이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예,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부동산은 없었어요. 임대로 사신 거니까. 예. 물론 부동산이 있었으면 또 이제 부동산 중과까지 이루어지니까 더 큰 세액이 또 중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 이 등록면허세도 그렇게 적지 않은 세금이다.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왔을 때는 자본금이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예, 금액이 굉장히 크게 중과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네. 다음에 사직성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가지가 있는데요. 이따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 1000분의 4 정도면 너무 크잖아요. 세입이. 그럼 그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안 옮기겠다. 나 그냥 다시 등원으로 갈게 이러면 무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등기는 안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세금을 내고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 예, 여기서. 이렇게 하려다가, 안 바꾼다고 어차피 같은 동네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이렇게 신고하니까 과세권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금 끊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세금 내고 등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법인 등기를 해버리는 걸 안다면은, 바꿀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그냥 추징세만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사실 대도시 중과를 할 때 보면 이제 용어들이 좀 나와요.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용어 나오고 과밀업적권역 나오고 대도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해석하기가 좀 편한데요. 결국은 그 수도권이 제일 큰 범위고 과밀업적권, 그 다음에 대도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대도시에서는 과밀업적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게 대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제 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수도권이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역시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해요. 3개 도시를요. 이 3개 도시를 이 수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업체권역,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 3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이 나눠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세금을 중과세하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네. 이 수도권 내에서도 아마 제가 알 거는 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아마 이 서울시 종로 그쪽이죠. 서울시청인가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둘레를 그었다라고 하더라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가 과밀업체권역입니다. 과밀업체권역. 대도시 중과의 이제 기본이 되는 과밀업체권역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과밀업체권 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런데 막 중간중간 다르겠지만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 그죠? 어디 산업단지, 성수동인가 뭐 어디도 산업단지 많고요. 무슨 국가산업단지들이 좀 많은데 이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는 그죠? 과밀업체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게 대도시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도시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만 산업단지가 있으면은 그죠? 이걸 빼고, 그죠? 이 뺀 나머지가 대도시입니다. 이거 대도시. 이 대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개념과 과밀업체권역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과세 개념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죠? 뭐 이따 또 나오겠지만 여기 만약에 법인이 있으면 이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들어오면은, 그죠?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산업단지에서 일로 들어오면. 서울시에 있는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산업단지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면 중과세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